안녕하세요. B&B를 중에서 많은 분들이 있고 근데 오늘 나오면서 제가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사족은 뺄게요. 근데 오늘 준비한 자료는요. 오늘 오시는 분들의 그 프로파일은 몰라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갖고 있는 그냥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 사업 모델을 좀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좀 이념이 좀 생각이 좀 뛰어넘는 것도 있을 테고 어떤 거는 좀 모자란 것도 있을 테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근데 이거 얘기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먼저 얘기를 하고 들어갈게요. 많은 분들하고 제가 공유경제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공유경제에 대한 서로 생각이 틀린 거를 크다란 틀린 점 두 가지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큰 점 한 가지. 이 공유경제라는 말이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온 영어에 대한 걸 한국말로 바꾼 거니까요. 공유경제가 두 가지 영어가 있어요. 하나는 커뮤니언 이코노미라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쉐어드 이코노미라는 게 있는데 커뮤니언 이코노미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시작한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먼저고 그 공동체 안에서의 경제활동. 그러니까는 보통 사람들 공유경제 하면은 공유경제 옛날부터 있었는데 뭐 그게 새로울 게 뭐 있냐, 왜 갑자기 트렌드가 됐냐. 그게 뭐냐면 기존에 있던 공유경제는 공동으로 소유한 상태에서 그거를 경제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동체예요. 뭐 가나안 농군학교라든지 이런.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작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자기가 소유를 공동으로 하고선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쓰는 공유경제라는 거는 뭐냐면 쉐어드 이코노미인데요. 그러니까 커뮤니언 이코노미는 커뮤니언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코노미고 쉐어드 이코노미는 이코노미가 먼저예요. 경제 모델을 만들어낸 상태에서 그걸 갖고 각자 다른 사람들을 공유를 시키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한 300개 방을 갖고 있는 거를 그 10사람이 돈을 다 투자해서 그거를 공동체를 만들고선 불쌍한 사람들한테 방에 자게 하는 거는 그거는 아까 말한 공동체 경제고요. 에어비앤비처럼 각자 갖고 있는 방들을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이코노미를 해서 이익을 내서 결론적으로 큰 그림을 봤더니 남는 아셋들을 서로가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이게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면은 그런 앞에 말씀드린 공유경제는 아니고요. 그거는 약간 사회적 기업에 가깝습니다. 뒤쪽입니다. 저는 비즈니스가 뭔가 이코노미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쉐어를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B&B 히어로는 뭐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안다고 가정을 하면은 에어비앤비 모델입니다. 에어비앤비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각자 남는 방들을 서로 내놔서 앞에 홍보하는 측면은 적어요. 새로 앉으니까 환경에 좋다. 그 다음에 서로 남는 걸 공유하니까는 새로 재창출된다. 그거는 이제 홍보 측면. 근데 밑에는 알고 보면은 결론은 개인과 개인의 트레이딩을 해주는. 옛날에는 이베이라는 데 한 군데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중고 제품을 올려서 자기가 이 사고자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모르니까 이 이베이라는 사람을 통해 갖고 신뢰를 얻어서 했던 거를 지금 이제 어떤 소셜 네트워크라는 게 발달되면서 이제 이베이가 필요 없지 않냐. 왜냐면 내가 얘를 이제 알기 시작을 했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이베이를 통해서도 베케이션 렌탈이 있었는데 왜 장사가 안 됐었냐면은 새 거는 그래도 이베이를 믿고 하겠는데 중고는 사실 아무리 이베이를 하더라도 이 사람을 내가 모르니까 그거를 공유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충분히 내가 너를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의 결정적인 또 모델 중에 하나가 뒤에 돌아가 보면요. 그 리뷰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그 공동체라는 느낌이 따로 나와요. 뭐냐면은 지금까지 뭐 어디 펜션이나 이런 데 주무시면서 거기 알아보면은 이게 가라로 올린 건지 진짜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는 철저하게 잔 사람들만 그 리뷰를 올리게 해놔서 거기에서 호스트건 게스트건 한번 찍히면 이 사람은 그 쉐어드 이코노미 상태에서 추방되는,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에서 연결되는 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앞뒷단에는 어떤 그런 그 공유경제 아니면 협력적 소비가 들어가 있는데 안에 내부는 철저하게 피어 투 피어 간의 거래 모델을 만들어주고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원래 뭐 벤처나 스타트업 뭐 할 사람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저는 사실 거기에는 전혀 안 맞는 사람이에요. 제 프로파일은 20년 동안 저는 외국 회사에서 그러니까 편안한 온실에서 디즈니하고 소니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마케팅 한 20년 했고요. 마지막에 거기서 전략 개발하고 사업 개발을 했었는데 한 2년 전에 에어비앤비라는 데를 뉴욕 가서 제가 한번 자보고 나서 요게 되겠다 하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공유에 먼저 두기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거를 공유를 할 거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 이 기본적인 모델은 남는 방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을 지원하는 플랫폼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왜 들어가야 되냐면은 저기 없죠. 네네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이렇게 됐는데 이제 소셜 네트워크가 됐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트러스트를 한다. 근데 얘들이 했던 게 뭐냐면은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선 포스팅 비용을 받든지 아니면 바이어한테 연회비를 받든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소셜 네트워크로 이제 이용을 해서 서로 트러스트 됐는데 그러면은 원래 여기서 제공해주던 플랫폼은 어디로 갔나요? 플랫폼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피어투피어. 개인들이 플랫폼을 자기가 만들어서는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이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플랫폼을 제공을 해줘요. 에어비앤비 모델도요. 방을 올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올리는 사람한테는 거의 제로예요. 그 제로라는 건 뭐냐면은 수수료,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면 올리는 사람한테는 3%밖에 안 받습니다. 그 3%라는 거는 거의 이제 카드 결제해 주니까 그 수수료만 되고 수익을 게스트한테서 수익을 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 모델은 틀리거든요. 이 모델은 중개 수수료를 양쪽으로 다 받는 모델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중개에서 피어투피어 모델로 가는데 이 피어투피어가 공유하는 게 뭐냐면은 아이들링 아세스라고 해서 남는 거, 지구 환경에도 좋고, 그러니까 차도 남는 거, 옷도 남는 거, 방도 남는 거. 근데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우리 여기 키플의 이 대표님도 계시는데 이 모델이 틀린 게 두 가지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냐면 그걸 좀 다 모아서 공동체적인 버추얼 공동체를 만들어서 나눠서 쓰자는 모델이 있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결론적으로는 공유하는 형태가 되는 게 있고 그래서 공유경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의 틀린 점은 완벽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좀 지나갈게요. 다 아시는 얘기니까 제가 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지 뭐 이러이러한 좋은 얘기 자원 문제하고 불행하고 뭐 잉여자산들이 남아도는데 이런 게 협력적 소통을 통해서 타인주가에서 어떤 전 세계 트렌드가 되겠다 라고 하는 상태로 봤는데 지금 이 드문 공유경제가 가능한 아까 말한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공유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 지금 안 보이죠? 제가 안 보이는 정도니까 밑에 보면은 뭐 공구라든지 캠핑 도구 그 다음에 자전거, 주차장, 차, 옷 이런 것들을 남는 것들이거든요. 그냥 다 남는 건데 여기 집하고 방이 있는데 저는 이쪽을 사업 모델을 잡았어요. 이유는 뭐냐면요. 대놓고 얘기를 하면 이쪽은 로컬 비즈니스예요. 로컬밖에 안 돼요. 사업을 키워도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저는 목표가 좀 큰 거, 더 큰 거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 베케이션 렌탈은 글로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 스케일러빌리티라고 이제 확장성이 있는데 기왕 벤처 해보는 거 50 다 돼가서 벤처 해보는 거 한번 큰 거 해보자. 여기 조그만 거 말고 죄송합니다. 제가 조그만 거 그래서 그 의미를 안 찍는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한번 봐보시면은요. 이게 공유경제가요. 트렌드가 되면은요. 이게 엄청난 스노우볼 이펙트를 갖고 올 비즈니스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3년 동안 100만 박이라는 거를 유치하는데 3년이나 걸렸는데 어느 정도 작년 언제죠? 한 2월 달서부터 트렌드가 불기 시작해가지고 실리콘밸리하고 뉴욕에서 모든 기사들을 막 써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5개월 만에 추가 100만 불을 받는 그런 식으로 아주 스노우볼 이펙트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가 중요한 게 오늘 아까 이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 스프레드를 워드 스프레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공유경제하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이게 살아나거든요. 안 그러면은 그냥 찻잔 속의 태풍에 머무릅니다. 그걸 간단한 예로 들으면은 그냥 다 회사 다니시니까 회사 예로 들으면요. 제가 무슨 훌륭한 생각이 있어요. 내가 생각이 있다고 밑에서 내 생각에 공유 안 하는 사람들 억지로 끌고 간다고 절대 성공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윗사람들이 답답하지만 기다려요. 한 몇 개월을 기다려요. 뭐 부장이 내 생각과 같을 때까지 데리가. 그래서 생각이 같아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비즈니스 모델들도 공유경제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워드 스프레딩을 많이 해주셔야지 이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비즈니스에 들어가려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 트렌드네. 그 다음에 그 중에 리더 봤더니 돈을 무지하게 잘 버네. 그럼 이 관광 모델이 어떻게 되지? 하고 봤더니 재밌는 걸 발견을 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 유럽 지역에 들어오는 인바운드 숫자예요. 1억 5천만 명. 유럽이 4억만 명. 아시아가 2억만 명이에요. 2억 명이에요. 근데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여기는 100개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콜라보레이티브 컨섬션에서 베케이션 렌탈을 포커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는 저기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절대 이렇게 2년 전에 3년 전에 그룹홀이 떴지 않습니까? 시카고에서. 뜨고 나서 그 친구들이 건너간 데는 유럽이에요. 왜냐하면 시장이 크니까. 그쪽은 시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아시아는 안 들어왔는데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들어온 게 이제 티켓 몬스터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본다면 아시아를 한번 봤더니 2억 명이라는 거는 시장이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아직 여기 안 넘어왔어요. 왜냐? 안에 내용을 더 봐봤더니 아메리카하고 이쪽 사람들의 80%가 유럽을 여행을 가요. 근데 이 사람도 유럽을 이쪽으로 여행을 가요. 아시아 사람들은 재밌는 게 한국만 예를 들면요. 한국에 1000만 명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900만 명이 아시아 사람이에요. 100만 명은 미국, 유럽 사람이고. 근데 한국에 1200만 명이 나가는데 1000만 명이 아시아를 나가고 200만 명이 유럽을 가요. 그러니까 얘들한테는 이쪽에 큰 비즈니스가 먼저고 여기는 나중이겠죠. 그럼 저는 B&B 히어로하고 찍은 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아시아에서 그럼 내가 이 친구들 들어오기 전에 한번 B&B 히어로가 돼보자. 그 다음에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공유경제가 막 일어났던 언론에다가 초점을 받았던 게 작년 초에 왜 뉴욕 월가가 막 다 무너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면서 뉴욕에서 월스트리트 다니던 애들이 직장을 다 쫓겨났어요. 근데 집은 좋은 집들은 다 렌탈을 장기 예약을 해놨고, 근데 그때 마침 이 에어비앤비 비즈니스 모델 거기 맞춰주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향력 있는 워더스프레드, 에어비앤비가 나를 살려줬다. 그 다음에 이제 은퇴했던 할머니 할아버지,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What's Mine is Yours라는 그 레이첼 부츠만 책에 나와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는 이제 먹고 살 게 난감했었는데, 왜냐면 경기도 안 좋고 뭐 방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제는 월세도 걱정 안 하고 이자도 걱정 안 하고 우리가 여행 다닌다. Thanks to Airbnb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제 그래서 불경기에서 제가 좀 말이 빠릅니다. 10분 안에 많이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불경기에 그런 얘기가 아주 뭔가 이렇게 훈훈한 얘기로 튀어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현재 지난주에 에어비앤비가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뭐를 발표했냐면은 뉴욕에 방이 10,000개가 있어요. 지금 현재. 호텔의 숫자보다도 많을 정도로 많아졌어요. 이렇게 방을 내주는 사람들. 근데 평균 방 하나당, 기자님 보셨겠지만은 방 하나당 2만 불을 벌고 있대요. 그러면은 10,000개의 방에 2만 불이면은요, 그걸로 매출이 그 지역에 호텔을 짓지도 않고 누가 뭐 투자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지역 경제 재창출만 2조라는 돈이 거기서 생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스노우볼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봤더니 한국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안 들어왔나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이유가 있겠죠. 애들이 안 들어온 이유가.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거고 아니면은 어떤 외부적인 문제가 있을 거고. 그래서 좀 더 조사를 해봤거든요.